적잖이 패배한 팀의 주장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를 올린 이 기괴한 장면의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이 경기는 그냥 평범한 축구 경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LAFC가 홈에서 휴스턴 다이나모에게 1대4로 처참하게 무너진 이 경기 직후에 벌어진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정말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광경이었거든요. 대승을 거둔 휴스턴 다이나모의 벤 올슨 감독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한 말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기 팀이 사고를 넣고 이겼는데 정작 그는 패배한 팀의 주장인 손흥민 이야기만 계속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감독은 손흥민이 자기 팀에 있었다면 4대1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점수차로 이겼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렸습니다. 승리한 감독이 패배한 상대 선수를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건 축구 역사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올슨 감독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 통계만 보면 LAFC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볼 점유율 66.4%에 슈팅 19개에 코너킥 10개를 얻어냈죠. 숫자만 보면 LAFC가 완전히 경기를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올슨 감독이 본 건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LAFC의 점유율을 가리켜 완벽하게 무의미하고 껍데기뿐인 허상이라고 칼같이 잘라 말했습니다. 공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한 공격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LAFC는 이렇게 무기력했던 걸까요? 올슨 감독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멕시코 원정 경기의 후유증이었죠. 해발 2600m 고산지대에서 톨루카를 상대로 경기를 치른 LAFC 선수들은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90분을 뛰고 나면 선수들의 몸은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거든요. 근육 속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고 회복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LAFC는 그 원정 경기 후 며칠도 안 돼서 또 경기를 치러야 했어요. 당연히 선수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스프린트를 할 때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축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비 조직력이에요. LAFC의 수비 라인은 이날 경기에서 말 그대로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반응 속도는 미려터졌고 라인 컨트롤은 엉망이었죠. 그 빈 공간을 휴스턴이 얼마나 잔인하게 파고들었는지 아시겠죠? 고작 33.6% 점유율로 유효 슈팅 6개를 만들어서 그중 4개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축구의 잔혹한 진실이에요. 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한정된 기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리느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거죠. 올슨 감독은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냉철한 전술가가 정말로 경악한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전반 45분경 손흥민이 만들어낸 그 한 방의 패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휴스턴이 전반전에 2골을 넣고 여유롭게 리드를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올슨 감독은 벤치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죠. LAFC 선수들은 체력이 떨어져서 헉헉거리고 있었고 멘탈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존 14구역까지 내려와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휴스턴의 빽빽한 수비 라인이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죠. 보통 선수들이라면 여기서 무의미한 백패스를 하거나 확률 낮은 중거리 슛을 때렸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휴스턴 수비 라인의 미세한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을 향해 레이저처럼 정확한 키 패스를 찔러 넣었죠. 이 패스는 휴스턴 미드필더와 수비수 여러 명을 한꺼번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달려나가던 제이콥 샤펠버그의 발밑에 완벽하게 배달됐고요. 샤펠버그는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렸고 네이선 오르다츠가 마무리골을 넣었습니다. 올슨 감독은 이 장면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경기가 단 한 방의 패스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이 패스를 가리켜 프리 어시스트 비전이라는 고차원적인 전술 개념까지 동원하며 극찬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점 패스의 시야거든요. 수비수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삼수 사수 앞을 내다보고 공간을 창조하는 능력 말이죠. 손흥민은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낸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이 골은 LAFC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팀 전체가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아무리 천재적인 플레이를 해도 동료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LAFC는 더 무너졌습니다. 51분과 55분에 휴스턴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4대1이 됐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부상을 피하려고 애쓰죠. 빨리 샤워실로 가고 싶어서 시간만 죽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올슨 감독이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손흥민은 4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전방 공격수인 그가 자기 팀 페널티 박스까지 60m를 뛰어내려와서 슬라이딩 태클을 했다고 해요.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낸 거죠.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최전방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슨 감독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선수가 정말 인간이 맞나? 며칠 전 멕시코 고산지대에서 90분을 뛰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지?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올슨 감독은 평생 축구계에서 살아온 베테랑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죠.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 봤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프로 정신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올슨 감독이 한 말이 정말 압권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자기 팀 휴스턴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휴스턴의 역습 전술은 이날 경기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볼을 빼앗은 직후 빠르게 전환해서 상대 수비 라인 뒤 공간을 노리는 전술이죠. 이 시스템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슨 감독은 자신의 감독 커리어를 걸고 단언했습니다. 4대1 따위로는 절대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손흥민은 그저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 대량 살상 무기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상대 수비진의 배후 공간을 통째로 찢어발기는 파괴력을 가진 선수라는 겁니다. 한 번의 터치로 수십 미터의 공간을 창출하고 수비수들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죠. 그런데 지금 LAFC는 이런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올슨 감독의 진단이었습니다. 팀의 전술 시스템이 엉망이고 동료들이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능력 중 1%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축구계 전체의 손실이자 비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올슨 감독이 경기 후 자기 팀 라커룸에서 한 행동이 또 대단합니다. 보통 원정에서 4대1로 이기면 선수들이 환호하며 축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슨 감독은 라커룸 문을 열자마자 전술 칠판을 주먹으로 쾅쾅 치면서 선수들을 혼냈대요. 지금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방금 상대팀의 손흥민이 어떻게 뛰었는지 똑똑히 보라고 외쳤습니다. 팀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뛴 그 모습을 배우라고 말이죠. 올슨 감독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북미 대륙 전체 프로축구 선수들이 배워야 할 마스터 클래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프로 정신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생존 본능 말이죠. 경기에서는 졌지만 승리자들보다 더 빛났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게 올슨 감독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미국 축구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적잖이 이렇게까지 상대 선수를 극찬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것도 감독 커리어를 걸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진짜 가치입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가 아니에요. 팀이 무너질 때 혼자서 팀을 떠받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진정한 리더죠. 그리고 저까지도 무릎 꿇게 만드는 프로 정신의 화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또 있어요. 바로 LAFC라는 팀의 문제점입니다. 올슨 감독이 지적했듯이 LAFC의 전술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감독의 전술 문제만이 아니에요. 팀 운영 전체의 문제죠. 선수단 구성부터 일정 관리까지 모든 게 엉망입니다. 멕시코 고산지대 원정 후 며칠도 안 돼서 홈 경기를 잡아놓은 것부터가 말이 안 되거든요. 선수들 컨디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날의 4대 1 참패입니다. 올슨 감독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봤어요. LAFC가 66.4%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작 골은 휴스턴이 4개를 넣었잖아요. 현대축구는 점유율 게임이 아니라 효율성 게임입니다. 한정된 기회를 얼마나 치명적으로 살리느냐가 승부를 가르죠. 휴스턴은 33.6% 점유율로 6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서 사고를 넣었어요. LAFC는 66.4% 점유율로 19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고작 1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술의 차이예요. 휴스턴은 명확한 역습 전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반면 LAFC는 공은 많이 돌렸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공격은 거의 만들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반 45분에 그 환상적인 킬패스로 골을 만들어냈고요. 후반전 내내 포기하지 않고 뛰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거든요. 아무리 한 명이 잘해도 나머지 10명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올슨 감독이 본 건 바로 이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홀로 발버둥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손흥민이 자기 팀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가정을 한 거예요. 휴스턴의 완벽한 역습 시스템에 손흥민이라는 최종 병기가 더해진다면요. 그야말로 상대 수비진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조합이 되는 거죠. 볼을 빼앗자마자 손흥민에게 연결하면 그 순간 골이 터지는 겁니다. 그의 스피드와 공간 지감 능력이면 역습 상황에서 거의 100%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올슨 감독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거죠. 저렇게 위대한 선수가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뛰지 못하는 현실이 말이에요. 이건 비단 LAF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LS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리그 자체의 수준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물론 MLS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상위 리그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죠. 전술적 이해도나 선수들의 기본기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손흥민은 EPL에서 수년간 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과 템포를 몸에 익힌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MLS에 와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선수들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뿌려도 동료들의 반응이 한 템포 늦습니다. 손흥민이 기대하는 위치로 달려주지 못하죠. 이게 바로 올슨 감독이 목격한 불협화음이었던 겁니다. 천재적인 패스를 뿌리는데 받아줄 선수가 없는 상황이요. 그래서 손흥민의 능력이 100%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적어도 5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거든요. 그런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축구계 전체의 손실이에요. 올슨 감독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LAF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전술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공격 전술을 구축해야 해요. 그의 강점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역습 상황을 많이 만들고 손흥민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플레이가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주변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를 높여야 해요.
손흥민이 만드는 공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침투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죠. 일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고산지대 원정 같은 극한의 경기 후에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줘야 해요. 무리한 일정으로 선수들을 혹사시키면 이날 같은 참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MLS 리그 자체의 수준입니다. 리그 전체의 전술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손흥민 같은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죠.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MLS에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그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요. 올슨 감독이 자기 팀 선수들에게 손흥민을 보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손흥민의 프로 정신과 플레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됩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이제 이 경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볼까요? 표면적으로는 휴스턴의 완승입니다. 4대1이라는 스코어가 그걸 말해주죠. 하지만 이 경기에 진짜 MVP는 누구였을까요? 올슨 감독의 증언을 들어보면 명백합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패배한 팀의 주장이 진짜 승자였다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올슨 감독은 적장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자기 팀 선수들에게 본받으라고 했어요. 심지어 손흥민이 자기 팀에 있었다면 더 큰 승리를 거뒀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흥민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건 동료가 아니라 적이었다는 거예요. LAFC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휴스턴의 올슨 감독은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봤죠. 만약 손흥민이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슨 감독의 말처럼 그야말로 대량살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선수죠. 이날 경기에서 우리가 목격한 건 그런 가능성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전반 45분, 그 환상적인 킬패스가 대표적이죠. 수비수 여러 명을 한 번에 무력화시킨 그 패스 말이에요. 만약 그런 패스가 경기당 5개, 10개씩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올슨 감독이 상상한 시나리오가 바로 그겁니다. 휴스턴의 역습 시스템에 손흥민이 더해진다면요. 역습 상황마다 손흥민이 저런 킬패스를 뿌리거나 직접 돌파해서 골을 넣는 거죠. 4대1이 아니라 7대1이나 8대1도 가능했을 거라는 게 올슨 감독의 판단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뽑아내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EPL에서 그는 시즌 20골 이상을 여러 번 넣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을 혼자서 책임지는 수준이었죠. 그런 선수가 MLS에 왔을 때 제대로 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요. 리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LAFC의 시스템은 망가져 있고 동료들은 손흥민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이날의 4대1 참패죠. 손흥민은 최선을 다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LAFC가 변해야 합니다.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그리고 주변 선수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올슨 감독의 이번 발언은 MLS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손흥민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 LAFC를 상대하는 팀들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손흥민을 막는 게 승리의 열쇠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LAFC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팀이 손흥민에게 집중하면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의 LAFC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이날 경기를 보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공간을 동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결국 핵심은 팀워크예요.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가 있어도 팀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올슨 감독이 지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죠. LAFC는 손흥민의 능력을 1%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건 축구계의 비극이라는 게 올슨 감독의 진단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가치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LAFC는 지금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유리구슬인 줄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올슨 감독은 그 다이아몬드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런 보물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 쓰는 LAFC를 보면서 말이죠. 만약 자기가 LAFC 감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손흥민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팀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했겠죠. 역습 위주의 플레이로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선수들을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들로 바꿨을 겁니다. 전술적 이해도가 높고 빠른 판단력을 가진 선수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LAFC는 여전히 명확한 정체성 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죠. 이번 내대 1참패가 그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올슨 감독의 발언 이후 LAFC는 큰 압박을 받게 됐어요. 적잖이 공개적으로 팀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거죠. 이제 LAFC는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팬들도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난은 계속될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를 영입해놓고도 성적이 안 나온다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